여러분은 채무자에게 돈과 권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추심을 하고 계십니까? 독촉과 추심이 돈을 받아낼 때 하는 똑같은 방법이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곤 합니다. 내 돈을 빌려가고 또 물건을 가져다 썼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 줄 건데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또 거짓말이에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갈 테니까 내 돈 달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채무자와 통화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독촉이죠.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독촉이란 어떻게 하라고 재촉하고 쏘아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 추심회사의 많은 직원들도 채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여기 어디 신용정보 무슨 팀장인데 김아무개 사장님 되시죠? 채권자 누구누구씨 알고 계시죠? 법원에 판결까지 떨어졌는데 변제 안 할 겁니까? 쓸데없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만들거나 불미스러운 일 생기게 하지 말고 입금하고 빨리 끝냅시다. 언제 입금할 겁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독촉의 방법이죠. 자,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예전 쌍팔년도 시대에 불법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이나 현재 일부 대부업체 추심 직원들이 하는 독촉의 방식입니다. 정책과 법률이 채무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세상에서 이런 방식은 수많은 민원과 분쟁을 불러오고 또 막상 회수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채무자에게 하루 동안 전화를 할 수 있는 횟수도 그리고 반복적인 말과 문자도 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무의미한 독촉의 방법으로 아까운 채권 회수의 기회를 날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일을 해서는 추심 업무에 대한 실력 향상이 10년 또 20년이 지나도 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신용정보회사 추심 업무를 24년째 해오고 있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우리는 채권자, 즉 고객분들의 소중한 돈을 잘 관리하고 회수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심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하면 엄청난 실력과 실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만 만들어 놓고 정작 사기 피해자나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자, 그로 인해서 채권자분들 뿐만 아니고 일선에서 채권자분들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들도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채무자가 추심 담당자의 목소리와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금감원에 민원만 넣어도 채무자에게 그 민원을 치하를 해달라고 하면서 회사와 추심 담당자가 벌벌 떠는 세상입니다. 회사는 채무자의 민원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또 저거 하지 말라는 제한과 제약을 두기만 할 뿐 어떻게 하라는 추심의 방법은 알려주지도 않죠. 채권자의 소중한 채권을 위임받아 성실히 그리고 열정 넘치게 채권 회수를 해줘야 됨에도 그런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돈이 회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채권자분들은 신용정보회사를 믿고 의뢰를 하면 채권 회수가 되길 많이 기대하시죠. 그리고 회사도 추심 직원들이 고객의 채권을 잘 관리해서 회수를 하고 또 실적과 매출이 오르길 많이 기대합니다. 자, 하지만 현실은 체계적으로 추심 교육을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 금감원 팀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우리나라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의 평균 나이가 58세인 걸 알았습니다.
제 나이가 47살이고 여기 신용정보회사에서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만큼 추심회사 자체가 심각한 노령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입사를 하지만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관리를 해주지 않죠. 그렇다 보니 희망이 실망으로 변해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거의 90% 이상은 퇴사를 하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의 현실입니다. 자, 그 반면 저희 돈도 추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이죠. 그리고 90% 이상은 장기 근속을 하게 됩니다. 채권 채무 관계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또 1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죠. 또한 4차 산업시대에서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대체하겠지만 추심이라는 업무는 절대 대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것을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여를 받는 업계이다 보니까 각 회사의 베테랑과 탑 클래스에 있는 직원들은 매달 월급으로 4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억대의 월급을 가져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자신의 소중한 시간까지 써가며 절대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1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실력과 급여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저 또한 제가 가진 수많은 추심 기술과 방법을 저희 돈도 직원들에게만 교육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추심 직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또 실적은 올려야 되니까 고객들한테 선불 영업이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채권 회수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와 공부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추심 직원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들이 채권 회수를 잘하는 길만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돈을 못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을 하루빨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채권 회수의 실력과 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시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절대 법률책을 사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에 한두 권씩 법률책을 사서 읽는 것을 보고 저를 따라서 법률책을 사는 추심 직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추심 업무를 시작한 지 5년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월급으로 실수령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분들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한계를 이겨내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책으로 공부할 때가 오긴 합니다. 자, 하지만 즉시 자신의 업무와 일에 접목시켜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어려운 법률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 채권 회수와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일은 잘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민법, 형법, 민사집행법 같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해봤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특히 법률책이라 너무나도 따분하기 그지없었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현실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법률책은 세 쪽도 읽지 못하고 바로 꿈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법학 교수를 할 것도 아니고 또한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추심 업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깊은 지식이 아닌 넓은 지식을 무조건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 회수가 되고 또한 돈을 벌 수 있어야 안정된 생활도 하면서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음에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의뢰한 그 채권 파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의 채권 채무관계가 접수가 되고 의뢰가 되죠.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한이 없이도 의뢰가 되지만 민사채권은 전부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신이 그 채권의
추심 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주문과 청구 취지 그리고 판결 이유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거나 또한 법률과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기계적인 독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나오는 신용조사 보고서에 채무자의 카드 통장 개설 정보만을 보고 채권 압류나 하자고 채권자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에 와서 하루만 일을 배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업무 방법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과의 실력의 격차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채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조건 판결 이유나 지급 명령의 청구 원인 등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건이나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다 보면 추심 담당자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채권자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더욱더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때 내가 채권자인 것 같은 마음과 감정 그리고 억양, 말투 등도 전부 다른 자세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읽어가다 보면 모르는 법률과 법리 그리고 용어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한 문장씩 끌어가면서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는 하나씩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법률 용어가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문단씩 읽어가다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그 계획과 방법이 전부 구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판결문에 나오는 그 사건과 유사한 판례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채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독촉이 아닌 오히려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돈을 갚게끔 하는 추심의 기술도 서서히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정말 추심하기가 좋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원하는 법률과 그 정보 그리고 모든 방법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손만 뻗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꾸준한 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 또 열정이 추심 성공에 대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려운 법률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1년이 지나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까먹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자신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자신만의 찐 노하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접수되는 채권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의뢰를 하고 받아주는 곳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 접수되는 건 중에 대여금의 비중은 20%도 채 되지 않죠. 예를 들어 접수가 되는 채권 채무 관련 건들을 보면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나 사기 피해를 당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양육비,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 등 세상의 수많은 사연으로 의뢰가 됩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직업, 경제활동이나 생활 환경도 전부 다르겠죠. 추심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완벽한 분석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추심 계획과 회수의 방향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채권자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할 때도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성립이 되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필히 파악을 해야겠죠. 신용정보회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는 직원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생각보다 추심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에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의외로 채권자와 통화 면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게 회사에서 나온 조사 내용, 그리고 채권자와 면담을 하면서 얻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더하게 되면 분명 그 채권 회수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채무자와 협상과 합의를 하는 시점이 찾아오겠죠. 자, 그럼 채무자와 통화를 할 때도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중요한 부분은 계속 메모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운송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채무자와 소통이 될 것입니다. 화주, 배차, 지입차가 뭔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이 되고 운수회사와의 정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가나 마진 등에 대해서도 전부 알고 채무자와 협상을 시작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 그런 정보가 없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허황된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만 주다가 회수의 타이밍을 놓쳐 못 받는 채권으로 둔갑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추심이란 업무는 변호사, 법무사 분들과 같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을 해서 확실한 추심 계획을 잡아야 되는 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회수에 성공을 하고 그 사건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1시간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또 채무자, 채권자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법률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노트를 하나 사서 수시로 메모를 하고 그 기록과 자료를 무조건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추심은 메모와 수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자, 하지만 업무 시간에는 메모만 해야지 절대 법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추심은 업무 시간에 열정과 긴장감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는 메모만 해두십시오. 그리고 6시 이후에 퇴근 시간이 되고 긴장감이 조금 풀어지면 그때 메모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6시쯤에 집에 가려고 해도 차도 막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죠. 꽉 막힌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퇴근 후 1시간 정도 차를 한잔 마시면서 메모해 두었던 수많은 법률과 강제집행 절차 등을 검색하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지만 1년 또 2년이 지나면 수백, 수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남들과 엄청난 실력과 실적의 격차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추심 업무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와 엄청난 경쟁력을 분명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보통 고객분들과 면담을 하면 자신의 아픈 사연을 알고 또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길 원하시죠. 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했던 엄청난 지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추심 담당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시간이 지나서 빠르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귀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돈도 전체 직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죠. 브레인스토밍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도 찾는 방식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회 및 조사를 통한 똑같은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추심 담당자의 분석하는 방식은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심이란 절대 정답이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이 몰랐던 정보도 얻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당연히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심은 세상 어떤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향후 대화와 협상을 할 때 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토요일 다 같이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 긴장을 풀고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 스토밍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저희 돈도 직원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고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용정보회사 추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 동료분들과 팀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5번째는 고객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위의 내용처럼 업무를 해 나가셨다면 이제 채권 회수에 성공하고 종결한 관리건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열심히 추심을 해서 회수에 성공한 채권의 고객, 즉 채권자분들은 추심 담당자에 대한 상당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돈을 못 받고 있는 힘든 순간에 추심 회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돈을 받게 해줬다면 정말 고마워하고 때로는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그런 소중한 인연과 고객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겨 의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채권 채무 관계는 너무나도 많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는 분들 중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수에 성공하고 종결된 고객들의 연락처를 꼭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에 문자로 이렇게 넣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일신용정보 이성훈 지점장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던 평생 동반자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하면서 안부 인사를 드려보십시오. 자, 보통 가족, 친척,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돈 얘기는 항상 나오는 주제죠. 그런 모임이 가장 많은 날이 주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자를 드리면 담당자에 대한 호의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줄 것입니다. 한 명의 채권자, 즉 고객 뒤에는 10명, 100명의 고객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혼자 영업을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20, 30명에게 영업을 줄 수 있는 제 영업의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히 신용정보회사 추심 직원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추심 업무가 제 가족과 집안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 방법을 몰라서 힘든 순간을 맞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와 같은 기회와 행운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 같은 놈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100번, 1000번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피해자와 채권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 채권을 받아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신용정보회사에 많은 직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없다는 말이 있죠. 실적과 성과 급여를 지급받는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제밥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절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도 공유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업무와 실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시작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나아간다면 그 가능성은 1%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꼭 여러분들의 그 1%의 가능성이 100%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